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시장이 아직까지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좀 힘을 내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한 좀 소화를 좀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달보다는 이제 1월 달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자, 최근에 이제 이 다른 주요 국가들 증시 대비해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글로벌 증시의 이 흐름에 좀 동조화되기보다는 좀 약간의 우리나라 고유만의 좀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아니면 수급적인 부분들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급적인 부분 이슈만 소화를 한다면은 다시 한번 또 키맞추기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이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세금을 조금 더 줄여서 좀 덜 내기 위해서 시장에 매도를 하는 만큼 충분히 주식 시장을 떠나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결국에 이 부분들 27일이 이제 지나고 나서는 뭐 올 연말 또는 내년 정도까지 되면은 내년 1월 정도 되면은 다시 그 수급이 국내 증시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본다면은 1월 달 증시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1월 효과라고 이런 용어가 좀 있는데요. 1월 달이 그래도 다른 월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더 양호했다. 이런 좀 통계적인 자료들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조금 더 기대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이제 수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나 일부 관련주들 수급이 좀 쏠리는 쪽 제한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결국에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이런 트렌드를 지금은 좀 놓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물론 많은 분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쪽, 이 감기약 쪽이나 이쪽에 대한 이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쪽은 우리가 뭐 1월, 2월 내년 1월, 2월까지는 아직까지 이 코로나19 중국의 대유행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저도 뭐 제약바이오 쪽 관련해가지고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또 많은 분들이 소개를 시켜줬던 만큼 다음 달 이제 CES 일정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관련 수혜주들을 우리가 뭐 지금 주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잠시 뒤에 제가 신규로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CES 쪽 관련해가지고 뭐 이슈 부각되거나 아니면 이 고객사 또는 이 전방 산업의 이런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 기업 잠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동아약품이라는 기업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기약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좀 이쁘게 사실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검정색 선 같은 경우에는 일목균형 기준선이고 최근에 1차적으로 이전 고점 돌파 나와주면서 상승 파동을 한번 만들었고 최근에 지금 눌림이 나와줬다가 이제야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 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감기약 쪽 관련된 이슈들은 앞으로 당분간은 시장에서 그나마 좀 하방 경직성을 가질 수 있으면서 상승 시에는 조금 더 탄력성이 강한 이 상승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굳이 우리가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을 관심 밖으로 두시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보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이 화승 엔터프라이즈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거래량이 터졌다가 좀 바닥 구간에서 좀 상대적으로 이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하고요. 그리고 최근 이 나이키 실적이 좀 좋게 나와 주다 보니까 미 증시 이 소비에 대한 좀 이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었는데, 자,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디다스 쪽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이키의 매출에 대한 부분들, 뭐 아디다스 쪽도 관련된 스포츠 브랜드 쪽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주가 지금 시장이 좀 워낙 높은 변동성이 좀 큰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저는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좀 부담이 덜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뭐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이 저점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하방 경직성을 좀 가질 수 있으면서 지금 변동성이 좀 큰 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버텨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1차 목표가였던 1,400원, 2차 목표가 11,000원 전략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ST팜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ST팜이라는 기업
기업도 자 오늘 시가가 조금 내려와서 출발을 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전에 상승 전환을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갭이 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왔을 때 그 탄력성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최근에 이제 이 중국 쪽 관련된 이런 백신 쪽 중국산 백신에 대한 이 신뢰도가 사실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독일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화이자 쪽 관련돼서 이 독일 내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인들 중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 독일인에 한해 가지고 화이자 접종을 뭐 허용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결국에는 이 중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뭐 급증을 하거나 사망자 수가 급증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에 이 외국산 백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mRNA 방식에 대한 이런 관련주들 또한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ST팜이라는 기업도 자 오늘 시가가 빠져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말아 올리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뭐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차적으로는 94,500원에 대한 가격 전략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을 좀 편입을 할 거냐? 자 우선은 편입 가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가는 19,000원이고요. 종목명은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오늘 대표적으로 좀 시장이 애매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좀 강세 흐름을 좀 탄력성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테마 같은 경우에는요. 이 XR 쪽 관련된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이 LG이노텍이라는 이 기업이 신규 시설 투자, 이 광학 솔루션 분야에서 1.6조 규모의 큰 규모의 투자를 또 다시 한번 이야기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 모듈 쪽 관련된 기업 중에서 또 하이비전 시스템이 이 LG이노텍 그리고 이 북미 고객사인 애플 쪽 관련된 앞으로 이제 내년 되면은 물론 뭐 이 신제품 출시에 대한 이런 지연은 좀 이슈가 좀 있기는 하지만 다음 달 CES에서 이 XR 쪽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 줄 만큼요. 전반적으로 이 TOF 모듈 쪽 관련해서 또 동사가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서 편입을 해봤고요. 자 물론 아직까지 좀 소화를 해야 될 저항대가 좀 있기는 합니다. 이 가격대 정도로 주목을 해보신다면은 한 19,500원 정도는 좀 돌파 나와주고 나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이 박스권 내에서 추세가 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부 관련주들이 이제 LG이노텍이 뭐 카메라 모듈 사업에 1.65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 1.7조에 가까운 신규 수설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뭐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이 좀 애매한 상황에서 불구하고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량 장비 납품을 또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기업입니다. 자, 지금 이 많은 XR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요. 자, 내년에 되면은 이 XR 쪽 관련된 이 디바이스, XR 디바이스에 대한 신제품 출시가 계속해서 줄을 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게다가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다음 달 1월 CES에서 제일 좀 관심도가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XR 쪽 관련된 기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내년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리더라도 앞으로 이 XR 디바이스 쪽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애플 쪽 관련된 이 리얼리티라고 하죠. 그 제품명을 지금 리얼리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XR 쪽 관련해 가지고는 이 애플 신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출시는 상반기보다는 좀 3분기 정도가 돼야지 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돌고는 있지만 어차피 지금 그런 기대감 등은 내년 증시 상반기에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놓고 본다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관련된 이 TOF 쪽 관련된 검사 장비 쪽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내년 수주 증가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자, 이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과 같이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 투자,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뭐 LG이노텍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1.7조 원에 가까운 신규 시설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고객사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들이 좀 나와 주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뭐 동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느 정도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한다면 쉽게 돈을 쓰기가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자,
이렇게 공장을 설립해서 신규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요가 확보됐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LG 이노텍하고의 이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들하고 동사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좀 이 상관관계가 상당히 좀 높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LG 이노텍에서 광학 솔루션 캐펙스 쪽 관련해 가지고 투자를 확대하면 할수록 이 하이비전 시스템의 매출액 또한 같이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LG 이노텍 쪽 이슈뿐만 아니라 뭐 XR 쪽,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는 뭐 CES 쪽 관련된 이슈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자세한 부분들, 그러니까 질문을 좀 받아보고 가격 전략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오늘 이제 그저 오전에 LG노텍 방금 이야기하신 이제 1.5조 6조 투자건 때문에 지금 카메라 관련 종목들이 오랜만에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관련 종목들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을런지가 중요한데, 사실 그런데 이제 오늘 LG 이노텍은 또 잘 못 가요. 그래서 LG 이노텍은 잘 못 가는데 코스닥의 카메라 종목들은 좀 가는데, 예. LG 이노텍은 오늘 왜 그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왜 못 가는지 그것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 예를 들어서 화장품 쪽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건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있을 때 못 올라가는 종목들 대부분 대형주들이 못 올라가고, 오히려 중소형주들, 시가총액이 좀 낮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트레이딩 물량들이 좀 접근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저는 더 오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대신에 만약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 수급에 대한 이런 이슈만 조금 해소가 된다면은 충분히 뭐 LG 이노텍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풀어져 있는 이 거래대금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좀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이 조금 더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2,2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